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지역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구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경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경북도와 경주시는 특별 방역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안동 산불로 80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지만 보상은 턱없이 부족해 이재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80년 역사를 가진 문경의 양조장 건물이 최근 이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아직 확진자는 없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다 확인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을 수도 있어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소식 권미경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대구에서는 18명, 경북에서는 22명, 모두 40명이 이태원 클럽 관련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3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유흥시설이 대부분 5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운영이 되었고 이때 노출자에서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평균 잠복기를 고려하면 5월 7일부터 13일 사이 이번 주에 발병이 많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이어 대구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1일부터 2주 동안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 금지합니다. 다중밀접시설 접촉시설이 아직까지 마스크 미착용이나 안정적 거리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모든 유흥지점 등에 대한 긴급 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천지 사태로 이미 한 차례 큰 고통을 겪었던 대구 경북. 이태원 클럽 확진 사례가 자칫 지역 감염으로 번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사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경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겨우 잠잠해진 코로나 사태가 행여 재확산될라 지자체마다 다시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경주를 다녀간 건 이달 7일과 8일입니다. 이 남성은 KTX를 타고 경주로 이동해 지인과 함께 택시로 황리단길과 볼링장, 식당 등을 방문했고 서울에 돌아간 뒤 이틀 만인 지난 1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명, 택시기사는 아직 못 찾았어. 직접 접촉자는 엄청 나왔어요. 친구는 엄청 나왔어 오늘. 일주일 뒤에 하고 해지할 때 한 번 더 검사 더 해봐야 돼. 지난 황금 연휴를 기점으로 조금씩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면서 한숨 돌리는가 싶었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2월, 3월, 4월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5월 돼서 일부 한번 전체적으로 학생들도 그렇고 너무 이제 갇혀 있어서 그런지 왔다가 그 이후에 지금 또 다시 이러니까. 경북도와 경주시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별 방역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매주 한 차례 이상 합동 소독을 실시하고 기차역과 주요 관광지의 발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각 점포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하는 등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스크 반드시 끼셔야 되고요. 건강거리 유지해 주셔야 되고 또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소독과 환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 등등 이런 방역 수칙만 철저히 잘 지키시면 관광을 즐기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 사태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재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헌신한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이 지역에서도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어 하나에 담긴 따뜻한 마음들이 최일선에서 애쓴 의료진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의 한 고등학교. 북구청 생활방역단이 방역에 앞서 교직원들과 함께 간단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코로나19 최전방에서 맞서 싸운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른바 덕분에 챌린지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두호고등학교 화이팅!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고마움과 존경을 뜻하는 수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으로 지역에서도 릴레이 형식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생활 속 방역 동참에 대한 의지도 다집니다. 저희 두고고등학교에서도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저희 포항시에서도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진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업체나 일반 시민들의 동참도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기적을 만드는 의료진 화이팅!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은 규모가 더 큽니다. 경북도는 25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대규모 퍼포먼스를 펼쳤고 포항의 경우는 릴레이 인증사진으로 가장 발빠르게 참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폭풍이 시작된 지 100여일,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살 만큼 안정을 되찾아갈 수 있었던 데는 최일선에서 피땀 흘린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캠페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HCN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안동 산불로 80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주택과 축사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주택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재 도구는 모두 불에 탔고 농기계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안동 산불로 주택 3채, 축사 3동, 비닐하우스 4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재해구호협회는 8일 5평 남짓한 조립식 임시거주처를 무상으로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무상 임대 기간은 1년, 최장 3년 재임대 후에는 집을 다시 가져가는 방식이어서 이재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지만 난감하면 운박이라고 쳐놓고 살아야 되는데 형평상 여기 보상이라는 게 참 아주 적게 나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이재민들에 대한 보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파 같은 경우에는 주거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반파 같은 경우에 650만 원. 이렇게 이제 해안부 그 사회자면 거기 구호법에 지금 측정이 돼 있거든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법에 기반해가 나가는 거니까 고려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뭐 또 추후에 뭐가 또 생기면 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800여 마리와 돈사 3동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생계 지원 한 달치가 전부였습니다. 4인 가족이 100만 원 이 돈 가지고 생활하려면은 그냥 진짜 먹는 거밖에 해결 안 되거든요. 그 이거를 이제 저기 불난데 좀 정리도 하고 이제 직장도 새로 구하려고 하면 서너 달은 지나가야 되는데 소실된 산림은 800헥타르. 이에 비해 민가 피해는 적은 편이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재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문경에는 80년 가까이 된 양조장 건물이 있는데요. 경북 산업유산이기도 한 이 건물이 최근 이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44년부터 50여 년 동안 막걸리를 만들던 산양 양조장 건물.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양조장의 특색을 살려 막걸리로 만든 빵을 팔고 문경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판매합니다. 일단 동네에 생긴다는 게 좋았고 의미 있는 공간에 제가 일하게 돼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귀촌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역할도 겸합니다.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시로 머물 공간도 마련해 이주 청년들과 지역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곳곳에는 산업유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원형을 보존한 내부 구조와 소품들이 전시돼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역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여기 여행 패키지를 만들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신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곳에도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상품이나 아니면 메뉴도 개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업유산이 이주 청년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산양정행소. 앞으로 문경의 새로운 명소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면서 교육부가 등교 일정을 일주일씩 미루기로 했습니다. 13일로 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 등교는 20일로 연기됐고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은 27일,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 등교는 6월 3일로 미뤄졌습니다.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은 6월 8일에 등교합니다. 교육부는 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등교 추가 연기 여부를 이달 20일 발표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의 코로나19 집단 면역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항체 검사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 국민 7천여 명과 대구 경북 주민 1,000여 명의 혈청을 이용해 면역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방역 당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면역 정도와 무증상 감염 규모 등을 파악해 방역 대책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N번방의 개설자 갓갓이 검거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에 대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자백을 받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에 동참한 공무원은 준하경 경주시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100여 명으로 기부 금액은 1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5천만 원가량을 모아 기부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11일부터 도내 23개 시군, 사회단체와 함께 클린앤안심 경북운동을 실시합니다. 클린앤안심 경북운동은 철저한 방역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준하경 경주시장과 신재학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엑스포 사무처 직원 100여 명과 함께 청소 방역 활동을 벌였습니다. 오후에는 경주 황리단길을 찾아 골목 점포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전달하고 클린앤안심 경북을 홍보했습니다. 대구 동구 효목 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오는 20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어떤 시설들이 지역에 들어서는지를 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효목 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설계 공사에 들어갑니다. 서대구 산업단지 서편도로가 11일 개통됐습니다.
이번에 건설된 도로는 와룡 변전소에서 서구 이현 삼거리까지 2.1km 구간을 잇는 왕복 4에서 6차선 도로로 신천대로와 연결됩니다. 대구시는 서편도로 개통으로 서대구 산단 일대 교통난이 해소되고 입주 업체들은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북도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보다 31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해 8명에서 올해 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이 기간 국민생명 지키기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진량 하이패스 IC 신설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량 산업단지 인근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진량 하이패스 IC는 무인으로 운영되며 기존 경산 IC의 교통정체 해소와 12분 정도의 거리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상품권 경주페이를 발행합니다. 경주페이는 선불 충전식 IC카드 상품권으로 지정 금융기관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대규모 점포를 제외하고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경주 시내 사업장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사용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년도 연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카드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은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2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2도,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종일 맑겠지만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특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문경과 영주, 예천 등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아침 새벽 사이 그치겠지만 출근길 도로는 미끄러울 수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큰 한 주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수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한낮 기온과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겉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흐린 가운데 서늘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야외 건조하기에 좋겠습니다. 운동은 실내 운동 즐기시고요. 세차는 꼼꼼하게 해도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2m, 동해 남부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